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테슬라의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사실 제가 전 영상에서 테슬라의 자율주행과 웨이모의 자율주행을 비교했었죠. 크게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다른 회사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 이렇게 봤더니, 그러니까 최근에 좀 재미난 기사가 있는데, 이 보니까 현대 코나 EV로 이미 로보택시 테스트를 이미 실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나 EV죠. 그 잘 보시면 이 위에 뭐가 있죠? 이게 물론 이제 현대 혼자만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코나 EV를 통해서 여러 가지 스타트업 업체들과 미국의 자율주행하는 이제 신생 업체들이 있는데, 거기랑 협업을 해가지고 자율주행 이제 택시를 이제 서비스를 한다는 겁니다. 이 위에 동그랗게 올라와 있는 게 아마 라이다로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신기한 건 간략하게 이제 다른 회사들의 결론을 얘기하자면, 솔직히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전부 지금 라이다를 쓰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전에 여기 보면 현대가 무려 거의 35 빌리언이면 거의 4조죠. 이거 4조가 아니라 40조죠. 돈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물론 이제 뭐 한 방에 쓰는 건 아니지만 거의 뭐 5year 동안 쓴다는데, 이게 단지 근데 계획일 뿐이고요. 이런 걸 너무 신뢰하시는 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요 시장에서 돌아가는 것들이 너도 나도 그냥 나 이만큼 돈 쓸 거야 뭐 돈 자랑하듯이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근데 되게 철회된 계획도 많고요. 전번 영상에서 GM이 파업한 것도 보면은 뭐 8빌리언 쓴다고 그랬죠. 그럼 거의 한 8조 쓰는 거죠. 8조 쓴다고 했다 그걸 철회했죠. 근데 철회한 거는 그냥 소리 소문 없이 가고, 쓴다는 건 그게 펑펑 떠벌리고, 여긴 너무 이런 게 엎어지는 게 많아서 좀 믿기는 힘들지만 어쨌든 계획은 굉장히 거창합니다. 로보택시에서 현대가 이제 얘기하길 이제 완전 드라이버리스니까, 전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온리 웨이모만 이 퍼밋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회사들은 일단 실행을 테스트를 할 수는 있지만 이제 세이프티 드라이버가 탑승을 해야죠. 그리고 여기 지오 디펜스, 이 지오 디펜스를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웨이모랑 유사한 방법을 쓰는 것 같습니다. 지오 디펜스가 뭐냐면 이렇게 에리어를 한정해서 여기 안에서만 서비스를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바깥은 안 나가겠다. 매우 웨이모랑 비슷합니다. 뭐 시간도 정해져 있고요. 근데 공짜입니다. 일단 테스트이기 때문에 공짜고요. 여기 보시면 이미 간략하게 다른 회사들이 나오는데, 토요다는 이제 2020년 올해죠. 이제 서머 올림픽을 대비해서 토요다도 곧 런칭을 하려고 하고 있고, 포드도 계속 꾸준히 하고 있고, 2021년, 그러니까 내년이죠. 2021년이 내년이라니, 예. 그때를 이제 한다고 하는데, 이거 다 역시 계획일 뿐입니다. 언제 엎어질지 모르는 거고요. 여기 또 나오죠. GM이 이게 참 신기한 회사인데, 그러니까 크루즈라고, 그러니까 자회사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웨이모 다음으로 평가받는 두 번째 자율주행을 갖고 있었는데, 금방 런칭할 줄 알았는데 GM이 그걸 또 철회했습니다. 그래서 언제, 이렇게 기사 뒷내용을 보면은 GM한테 물어봤더니 너 언제 할 예정이니? 로드맵 좀 알려달라 했더니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분위기가 좀 여러 이런 스타트업도 있고, 디디 출싱이라고 굉장히 이제 유명한 중국의 이제 우버. 중국의 우버죠. 근데 이분들도 링컨 세단으로 굉장히 유사하게 보이는데, 이 보시면 위에 중요한 건 얘들도 위에 다 하나씩 뭘 얹고 있죠. 이렇게 크고 이제 벌키한 게 거의 이제 라이다입니다. 라이다. 그러니까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다 지금 웨이모를 따라하고 있는 거죠. 아마 웨이모가 정부의 어떤 그런 허가나 이런 지침 기준이랑 굉장히 비슷해서 웨이모를 많이 따라하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전부 웨이모를 따라하고, 여기 기사 내용을 보면 굉장히 현대는 여담이지만 정부의 등을 굉장히 많이 업고 있다라는 걸 이 기사에서도 알 수 있죠. 다른 기사나 이런 데 봐도 현대는 진짜 한국 정부의 굉장히 어떤 신사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대대적인 어떤 이런 투자들, 정부의 지원을 굉장히 잘 받고 있다라는 게 기사에서도 굉장히 잘 나타납니다. 여기서 잠시 라이다에 대해서 살짝 다시 한번 복습해보면, 이 레이저로 거리를 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수백만 개, 적게는 1.5 밀리언 정도 이제 포인트로 레이저를 쏴가지고 거리를 정확히 재는 겁니다. 카메라로는 이미지를 써서는 이게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정확히 알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또한 이제 프로그램을 쓰면 알긴 알 수 있지만 컴퓨터에 과부하가 걸린다는 문제가 있어서 이 레이저를 쏴가지고 거리를 정확히, 사물의 거리를 정확히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라이다로 이렇게 세상을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장점은 굉장히 프리시전이 높습니다. 거리를 정확히 알 수 있고요. 하지만 단점은 아직 엄청 비싸죠. 예. 그래서 일반 차에는 잘 설치가 안 되고 이런 로보택시나 이런 서비스에 이제 주로 얹게 되고, 그리고 이 라이다는 주변으로 레이저 사방으로 다 뽑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따로 차에다 이제 크게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포드도 이렇게 보면 알고라는 회사랑 이게 주로 이쪽 분야는 협업이 많습니다. 혼자 하기가 힘들고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아직 굉장히 신사업이기 때문에 포드도 이렇게 라이다를 위해서 딱 얹어놨죠. 이렇게 딱 코나 EV도 그렇고. 일반 차에는 좀 탑재하기가 여전히 힘듭니다. 좀 비쌉니다. 굉장히 비쌉니다. 뭐 대량 생산되면 가격이 다운된다고 하지만 아직은 먼 미래죠. 근데 이제 그에 반면 테슬라는 주변에 카메라를 삥 둘러가지고 카메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이미지 디텍션을 하고 굉장히 그거는 라이드에 비해서 월등히 싸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한 가지 더 장점이 이미징 프로세스들이 어느 정도 발달되어 있는데 그걸 그대로 가져다 쓸 수 있다는 거죠. 뭐 둘 다 장점이 있고 결국은 두 개를 좀 짬뽕해야 되지 않냐. 실제로 웨이모는 어느 정도 짬뽕을 하고 있고요. 두 개를 섞고 있죠. 뭐 테슬라도 조만간 레이더 컨트롤을 조금 탑재되어 있지만 카메라에 헤빌리 이제 좀 의존하고 있는데 이런 비슷한 걸 뭐 이제 퓨전 해야지 더 낫지 않겠냐. 그런 얘기들이 많은데 이런 내용들을 좀 찾아보다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아니 다들 로드맵은 뭐 일론 머스크 형님이야 당연히 일찍 그거 하자고 얘기를 했었고 다른 회사들도 굉장히 희망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지금쯤이면 2021년인데 로보택시나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GM은 철회했고요. 아직 언제 할지 연구는 포기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언제 할지 모르고요. 다른 회사들도 뭐 지금쯤 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약간씩 소리 소문 없이 계획이 다 미뤄졌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 아니 마치 내일 자율주행이 될 듯 모든 회사들이 딱 알려들었는데 약간 좀 요즘 주춤하는 분위기입니다. 예, UC 버클리의 아비덱 자콜. 이름 발음하기가 쉽지 않네요, 저한텐. 컴퓨터 사이언스 디파트먼트의 ECS네요. Electrical Engineering. 예. 이분 교수님께서 최근에 이제 사람들이 죽고 좀 액시던트가 많아지다 보니까 셋백이 좀 물러났다는 거죠. 좀 안 하려고 하는. 처음에는 알고리즘이 좋아, 우리 금방 할 수 있어, 뭐 이렇게 떠들다가 사고로 겪다 보니 좀 셋백했다는 거죠. 뭐지? 무슨 사고가 있었던 거야? 봤더니 우버의 셀프 드라이빙 카가 이제 사람을 쳐서 죽였습니다. 사람을. 근데 이 페데스트리를 어떻게 죽였냐면, 그러니까 불법으로 그냥 제이워킹, 그러니까 원래 예상치 못하게 걸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불법으로 크로싱을 했는데 사람이 우버의 셀프 드라이빙 카가 그걸 못 보고 그냥 박은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그 죽은 과정을 어떻게 죽었는지 당연히 이제 조사가 들어갔겠죠. 그래서 그걸 상세히 좀 최근에 이제 사고는 2018년에 났는데요. 얼마 전에 정밀 조사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 차는 한 40마일, 그러니까 한 60km 좀 넘게 달렸던 거죠. 64km 정도 달렸던 거고, 49세 여성분이셨는데, 우버는 이제 볼보 차량을 씁니다. 볼보에다가 이제 라이다를 얹어서 쓰는 거죠. 이게 라이다가 기존의 차들을 개조하기가 쉽게 좀 설계가 돼 있어서 많이들 이렇게 협업을 합니다. 자전거를 타고 이런 도로를 넘다가 이런 거를 재현했던 거고요. 그 데미지 먹은 에리어를요. 그냥 갔는데 전혀 이 밤에 그게 누군가 몰래 이렇게 지나가는 거를 애리조나에서 이게 돌리고 있었는데 애리조나는 좀 그러니까 그나마 좀 이렇게 인구 밀도가 떨어지는 데인데도 그걸 발견도 못하고 그냥 쳐가지고 그 즉시 이제 사망하셨고요. 그 사망한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정밀 조사를 해보니까 제일 이제 여기 정부 기관이 그걸 나서서 이제 1년 넘게 걸쳐서 그걸 조사를 한 거죠. 어떻게 됐었나 봤더니 이 나중에 뒤에 리포트에 보면은 인간에 대한 어떤 퍼셉션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측이라든지 어떤 상황을 보고 사람은 뭔가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아라는 그런 통찰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 운전하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현하기가 매우 어려웠었다라는 게 이번 조사로 발표됐고요. 1.3초만 먼저 이제 브레이크를 밟았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텐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얘기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웨이모를 제외하고는 모든 이런 차량들에 사람이 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전을 좀 안 할 뿐이지 응급시에는 사람이 이렇게 개입하게 되는데 실제로 우버도 거기 사람이 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전혀,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머전시 브레이크 시스템을 디세이블 하니까 작동을 못하게 이미 그러니까 안 되게 돼 있었고, 전혀, 그러니까 차가 프로그램이 사람을 박았다는 걸 알고 차가 스탑을 했고요. 이 안에 오퍼레이터는 그런 사고가 일어나기 전까지 어떤 얼럿도 받질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타 있어도 위험한 거죠. 굉장히, 그러니까 이런 사고가 하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류의 비슷한 사고들이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요즘 분위기가 좀 주춤하는 분위기입니다. 이걸 이렇게 계속 해도 되는 건가? 라는 분위기가 이제 형성된 거죠. 그래서 예상보다 이게 지금 계속 늘어지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자님들도 힘찬 새해를 여시길 바라면서 다음에도 테슬라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